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2015년 9월 터키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짜리 꼬마 쿠르디의 사진이 보도되자 전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이 꼬마는 난민의 비극을 전 세계에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고 폭력과 납치, 착취와 억압의 대상입니다.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마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들의 무관심 속에 전쟁과 대립, 이념과 갈등으로 순진한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에 의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대전에서도 연말 연시에 4살 난 아이가 희생됐습니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삽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박광계 의원을 폭력 혐의로, 한국당 정용기 의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자유한국당 김태흠, 이장우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4.15 총선에서 천안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출범 당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내세웠던 세종시가 교통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환경 때문인데 출범 7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승용차 중심 도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산의 한 철강 공장에서 염산 1000리터가량이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공장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았지만 염산 증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한때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결과 대다수 지역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천안 일봉산 민간 특례 사업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로 모두가 들뜬 1일, 대전에서 어린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30대 가장이 4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건데 생활고 비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전 갑천변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참수리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지난해 복지에 방점을 뒀던 충청남도가 올해는 해양 신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이 충청남도가 이 해양 신산업을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는 건데요. 충남 해양 신산업의 3대 핵심 사업은 생태와 레저 관광, 또 이 바이오 분야입니다. 먼저 생태 분야에서는 가로림만을 중심으로 생태 보존과 생태 관광이 추진되는데 국가해양정원이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이 해양치유센터가 실시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고 분화모 역간척도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수부와 본격 협의에 들어갑니다. 해양 레저 관광도 주목되는데요. 최근 개통한 원산 안면대교의 해저 터널까지 완공되면 보령과 원산도, 태안 안면도는 명실상부 해양 레저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령에는 요트와 크루즈를 비롯해 해상 케이블카 등 즐길 거리가 마련되고 원산도와 안면도에 리조트도 조성됩니다. 예, 이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해양 신산업이 이 정부 예산 확보를 토대로 현실화까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죠?
네, 이 해양바이오 산업은 서천 장항 생태산단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해양바이오 소재, 자원 연구에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연결해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 해양을 화두로 한 충남의 2030년 비전이 일자리 10만 개 창출, 또 기업 1,000개 육성, 연간 3천만 명 관광객 유치 등 충남 서해안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2030년쯤이 되면 이 해양 산업은 매년 8.5%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라고 하는데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새해 첫날인 그제 대전에서 30대 가장이 4살 난 아들을 숨지게 했죠. 네, 이 경찰이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한 건 지난 31일 오후입니다. 4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인데요. 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아동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인 그제 끝내 숨졌습니다. 이 아버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혼자 2명의 자녀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예, 있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이 경찰은 먼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 이전에 A씨가 다른 자녀를 학대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 숨진 아동의 부검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예, 태어나서 4살 만에 생을 마감한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길 빕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를 돌이켜보면 대부분 사전 징후가 있었는데 인공지능 CCTV로 이런 징후를 미리 파악해서 범죄를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요. 네,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CCTV인데요. 이 지속적 미행 같은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이를 탐지해 추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동시에 과거 범죄 통계를 분석해 해당 상황의 위험도도 측정합니다. 이 예를 들어서 늦은 밤이고 한적한 곳,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 그 해당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면 위험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식입니다. 또 이 뒤따르는 사람이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는지 또 이 흉기를 들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범죄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하게 됩니다. 네. 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범죄 대응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한민국에서는 인공지능 CCTV가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법원 판결문에 실린 다양한 범죄 유형을 학습시켜 예측 정확도를 끌어올린 뒤 올 연말쯤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귀가 중인 여성을 따라가서 저지르는 범죄가 특히 쉽게 줄지 않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CCTV가 범죄를 추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이 있었나요? 네, 화재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분쯤 예산군 예산읍 74살 A씨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나자 A씨는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에서 불티가 날리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매일 화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군요.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초등학생 예비 소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취약 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시행되며 취약 대상 아동 보호자는 대상 학교의 예비 소집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가 어려울 경우 소집일 이전 각 학교에 문의해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약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태안군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7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년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공급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 서산시가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2배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10곳의 소화전 주변 등의 주정차 금지구역 적색 노면 표시를 완료했습니다.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승용차 8만 원, 대형 자동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 소장전이 오늘부터 19일까지 20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대전 시티즌은 내일 대전 충무실내체육관에서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을 이사장으로 하는 가칭 대전 하나시티즌 창단식을 엽니다. 국립공주박물관 주말가족영화관에서는 내일 라라랜드가 상영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날씨가 풀리며 비교적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청남도, 우리 지역 3개 광역단체가 올 한 해 추진할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의 주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알아보는 연속기획 2020 새해 설계 단체장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세종시 편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 세종시정 청사진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해를 돌아보시면서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 가지고 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착실히 추진된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시민들 그리고 언론인들께서 뽑아주신 10대 뉴스를 보면은 행정수도 완성,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그리고 자족도시 건설 이 세 분야에 걸쳐서 고루고루 일정한 성과가 나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 발표,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 유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네. 그리고 시민주권 특별자치 실현과 관련해서는 시민주권의 출범, 그리고 자족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 또 로컬푸드 싱싱장터 매출 거의 800억에 육박했다는 그런 소식들, 이런 것들이 주된 뉴스로 이렇게 뽑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 다양한 시정 성과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올해 세종시정의 목표라면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올해도 역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네. 올해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려면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역시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좀 추진해야 될 과제고요. 그 외에 여성가족부라든지 또 균형발전위원회, 또 자치분권위원회 이런 기관들은 굳이 서울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기관들의 세종으로의 이전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또 총선 때 각 당의 공약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행정수도 세종이라든지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든지 이런 거대 담론적인 주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시민들의 삶 속에서 또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드리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네. 또 문화예술, 스포츠 이런 분야에 대한 시설 부족, 프로그램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시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또 신속하게 그리고 그동안에는
뭐 아주 소소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접근했다면은 네. 그렇지만 시민들의 느끼는 불편은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직접 좀 그런 문제들 찾아내서 챙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도시행정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게 우선이죠. 되게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실무자들이 그때 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처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그렇죠. 누적이 돼서 예. 시민들이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찾아내서 네.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서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좀 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보다 더 가려운 곳을 더 긁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또 가장 역점을 두고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거죠? 뭐 행정수도 완성 외에 예. 우리 시가 스마트 도시 국가 시범 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데 네. 그동안에는 쭉 말만 무성하게 오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계획 수립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는 뭐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스마트 시티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도 선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내에 제일 첫 번째 제가 이름은 이제 스마트 퍼스트 타운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만 네. 스마트 시티가 건설되면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보여드리는 그 시범 타운도 만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마트 도시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도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네. 4차 산업 기법 그러니까 스마트한 방식으로 해결해주는 뭐 그런 도시가 바로 스마트 도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민들과의 가버넌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가는 그런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또 시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던 그 의료 문제, 병원이 종합병원이 없다 하는 그런 문제는 올해 드디어 충남대학교 우리 세종병원이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네. 잘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문화 관련해서는 아트센터 건립이 이제 착실히 추진돼서 올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이면은 이제 개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요. 네. 음악 장작소,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런 뭐 작지만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요긴한 문화예술 시설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관련해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네. 하천변을 좀 많이 이용해서 하천변에 스포츠 공원을 만드는 뭐 그런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기울일 생각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좀 그 굴절버스라고 그러죠. 전기 굴절버스. 예. 차 두 대를 연결한 그런 모양인데요. SBRT. BRT 노선에 그것을 좀 도입하고 또 인근 도시 대전, 청주, 천안 이런 도시들과의 연계 교통망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 또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인데 또 특히 세종시가 이제 자존심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이전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민간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하고 계신지요? 우선은 뭐 우리 세종시가 공무원들만 있는 그런 도시가 돼서는 곤란하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산업은 모든 산업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또 인근 도시들과 또 경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는 그런 산업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네. 작년에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그렇죠. 유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왕에 이제 건설하기로 했으니까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뒷받침을 할 생각이고 작년도에 또 자율주행차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예. 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뭐 그런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센터하고 또 자율주행차 관련되는 이런 산업들이 우리 시에 와서
편리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도 최대한 해주고자 합니다. 또 우리 세종시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위한 예를 들어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세종 테크노파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는데 창업 키움센터라든지 또 청년 창업 챌린지랩이라든지 창업빌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아무래도 이제 경제력이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좀 제공해주는 일들이라서 우리 시에 또 빈 상가도 많고 그래서 빈 상가와 또 청년 창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이게 이제 과제도 앞으로도 많은데 국회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좀 추진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그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자. 네.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하자. 그래서 빠르면은 이달이나 다음 달 내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설계비도 확보됐고 또 국회법 개정이 추진되고 그러면은 그 설계 절차에 돌입해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설계 공모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설계 공모를 할 때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 지침도 만들고 그럴 때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도 우리 충청권 주민들의 뜻을 좀 제대로 반영을 해서 또 좋은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단순한 국회 분원적인 성격의 국회 세종의사당이 아니라 나중에 개헌 이후에는 제대로 된 국회 본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 좀 기울여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해서 각 당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앞으로 낼 수 있도록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은 좀 협력을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좀 잠잠해졌는데 이 KTX 세종역 문제 이게 6월에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가요? 우선 연구 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도 좀 논의가 되고 있고 행안부 가기정통부 이전도 됐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 변화도 반영하고 또 최근에 또 인구 변화도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선 경제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 지역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권 전체 차원에서 광역교통망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고 이런 고민들이 나아가서는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젠 ITX 세종역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KTX 세종역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충청권 광역 철도망 형성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될 텐데 우선 가장 교통량이 많은 것이 이제 대전과의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은 지금 현재는 주로 버스를 통해서 또는 승용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대전 지하철이 지금 세종시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전 지하철을 정부 청사에 있는 곳까지 연결하는 대전 세종 광역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전시와 또 긴밀히 협력도 하고 또 연구 영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BC가 거의
0.9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좀 경제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좀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정부 청사에서 경부선 철도까지 일반선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은 그걸 타고 서울까지 일반 철도로 갈 수 있게 된다. 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ITX 세종역 신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그게 큰 돈이 들어가는 뭐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부선 철도까지 연결하는데 한 8km 정도만 더 연결하면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을 좀 줄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충청권의 광역 철도망을 좀 구성해 나가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그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우리 시의 금년도 뭐 사자성어로 마부정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행정수도 완성 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이런 과제들은 꾸준히 금년에도 열심히 또 속도를 더 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550만 충청인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의 현안 사업과 2020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4.15 총선 승패 개인기에 달렸다란 기사에서 자사가 의뢰한 충청권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